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조현민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방금 한혜님 이사장님이 절약해 주신 시간을 제가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가지고요. 아까 처음에 사회자께서 쭉 정리를 해주셨을 때, 우리가 이 열차 운전실 감시 카메라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워온 지 한 10년쯤이 지났는데, 그 경과 속에서 가장 좀 어떤 이 드라이브가 두드러졌던 계기라고 한다라면은 2019년에 감사원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은 철도안전법 39조의 3에서 감시 카메라를 달라고 했는데 왜 시행규칙에서 운행정보 기록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카메라를 안 달아도 되게 만들어 놨느냐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원칙을 훼손했느냐라는 뉘앙스가 담긴 감사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2020년, 21년 요 기간 동안에 현장과 연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만들어 왔었습니다. 이 감사원의 통보랑 그거를 받아 안아서 국토부가 계속해서 이제 관철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면제 조항을 없애는 거죠. 운행정보 기록 장치가 있으면 감시 카메라 안 달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제 조항을 없애려고 하는 그 시도의 이제 요체는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런 어떤 관점이 과연 이 철도안전법이라는 법 이름 자체에서도 드러나 있는 철도 안전이라는 걸 제고하려고 하는 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특히 기본권의 관점에서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3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아까 한혜님 이사장님께서도 인권위 권고 등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CCTV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주차 감시로도 활용되고 있고 범죄 단속 뭐 여러 가지 되고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공공장소에 그냥 달려 있을 때랑 나의 노동하는 장소에 달려 있을 때랑은 효과나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영향 이런 것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노동 공간에 달려있는 CCTV와 관련해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노동 감시 문제가 비단 이 철도 현장 아니더라도 수많은 우리나라의 사업장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 CCTV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네이버나 구글에 조금만 쳐보시면 CCTV로 인한 노동감시 문제가 얼마나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CCTV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 내재되어 있는 그런 성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철도안전법과 그 법령이라고 하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연결되어서 이 운전실에, 지금 운전실 말고 객차나 역무의 역사의 다른 시설에도 달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운전실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모법이라고 하죠. 가장 이제 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철도안전법의 현행 조항을 가지고 보면은 지금 30조의 1에서 철도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39조의 3입니다. 죄송합니다. 법 39조의 3 그리고 시행령 30조의 1 이렇게 묶어서 철도 운영자라고 하면 서울교통공사나 철도공사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철도 차량의 운행 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 요 네 가지를 목적으로 아예 법에다 정해놨습니다. 이것에 맞는 영상정보 처리 장치를,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해라라고 이제 모법에서는 정하고 있고요. 거기서 어디다 달아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하나가 맨 앞에 동력차, 기관사가 앉아 있는 그 차에 달아라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객차에 달아라, 이렇게 두 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행령에서 면제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거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5쪽 밑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부분은 39조의 3에
다른 조항들에서 그 영상 기록 장치 설치할 때 어떤 거를 표시해라, 뭐 다르게 조작해서는 안 된다, 언제만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정해 놓은 건데 거의 다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6페이지로 오시면 처음에 철도안전법 39조의 3에 이렇게 동력차에 CCTV 달아라 라는 조항이 들어올 때 그때 그러면은 다른 면제 조항이 없으면은 기관차가 앉아있는 동력차에는 무조건 다 달아야 되는데 당연히 노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출을 하셨었고요. 그게 이제 2015년에 철도노조에서 한번 정리를 하셨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놨던 것이고, 이걸 인용한 이유는 여전히도 유효한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9년이 지났는데도 읽어보시면 다 지금도 유효하고 계속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이미 그때 제출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국토부와의 협의 단계에서 반영이 되어서 38페이지로 오시면 그 당시에 모법에서는 CCTV 달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다가 다른 대체 수단을 통하여 철도 차량의 운전 조작 상황이 파악 가능한 철도 차량에는 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제 조항이 들어가서 그 조항에 적용을 받아서 운행정보 기록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 처리 장치를 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의 법률 관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행 규칙에 있다가 2021년에 삭제가 되면서 현재는 현행법을 찾아보면 철도안전법 시행령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의 별표 4의 4로 가보시면 39쪽의 표 안에 있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40페이지로 가시면 운행정보 기록 장치 등을 통해서 운전 조작 상황이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감사원은 뭐 이게 시행 규칙에 있을 때 그 보고서를 낸 거긴 합니다만은 감사원과 국토부와 일각의 입장은 이 면제 조항을 없애면 무조건 설치해야 되게 되니까 그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감사원이 이거 보고서 낸 지 5년 지났는데 왜 자꾸 감사원 얘기하냐. 감사원에서 들으면 서운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걸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내용에 왜 운행정보 기록장치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40페이지, 41페이지, 특히 41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표 17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감사원이 얘기하고 있는 게 운행정보 기록장치를 철도노조와 다른 지하철 노조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1, 2, 3항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으니 CCTV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감사원과 국토부 입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당시 시점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하게도 제가 기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은 현장에서 운행정보 기록 장치를 가지고 있는 철도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런 내용들이 타당한가? CCTV가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 가능한가? 그리고 CCTV가 있어야지만 운행정보 기록 장치로는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안전적인 부분들을 뭐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에 현장에 기관사들이 연구팀에 합류를 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보고서가 계속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국토부가 감사원의 그런 통보 취지를 반영해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있던 면제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 시도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궤도협의회의 여러 논의들, 그 주장 제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당시에는 그 시도가 보류가 되었고 그로부터 한 몇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연구 용역을 계기로 똑같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경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4쪽으로 오시면 제가 그 당시에도 보고서에 담았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철도 차량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여기서 의무화라는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무화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면제 조항을 없애면 어떤
예외도 없이 달아야 된다.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이 무조건 달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의무화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와 예외 조항이 하나도 없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의무화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본권 침해 측면에서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차이를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뭐 문제의 소재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논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시행령의 그 예외 조항을 얘기하기 전에 근거가 되는 모법 조항, 그러니까 그 동력차와 객차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그 철도안전법 모법 조항 자체를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항을 해석할 때 그냥 필요하니까 달아야 되는구나. 당연히 안전은 필요하지, 사고 예방 필요하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미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개인정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혹은 사생활의 침해와 자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부르는 헌법상의 권리들인데요. 그것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철도안전법이 아닌 것이죠. 철도안전법은 좀 더 특수하게 철도에만 적용되는 관련된 법이니까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25조, 26조 이쪽에서 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25조를 제가 인용하고 있는데 45페이지에 거기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서는 안 되고, 그 25조 1항에 1, 2, 3, 4, 5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해당해야만 설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관사의 운전실이 공개된 장소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 아니니까 상관없지 않냐. 그럼 2항으로 가는데 2항은 더 문제죠.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장소, 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탈의실, 목욕실, 뭐 이런 화장실 이런 데 얘기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데들은 뭐 더 엄격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문제는 운전실은 또 불특정 다수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처럼 이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상하게 이 철도 CCTV와 관련해서는 우선된 법이 아니라 철도안전법이 우선된 법령인 것처럼 이제 규율이 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인데,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그렇지는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인데, 철도안전법이 사고 예방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빌미로 조금 더 이 부분을 풀어서 아주 내밀한 공간인 기관차 운전실에 달 수 있게 규정을 해놓은 게 이 모법 조항이다. 애초에 이렇게 좀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법률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걸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법이 일단 있다라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법률을 접근하고 해석할 때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조항이라는 걸 생각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외 조항,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거를 없애면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좀 길게 적어놨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47쪽에 그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굉장히 최근에 나왔던 대법원의 판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금속노조 동지들이 자기들과의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된 CCTV가, 아까 우리 이사장님 표현을 빌면 너무 개빡쳐서 그거를 우리의 노동감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비닐봉지로 막 가리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최근에 판결이 났는데, 여기서 대법원이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사측과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그런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라면은, 원래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개인정보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철도안전법처럼 법령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도 예외에는 해당은 되거든요. 그렇지만 원칙적인 모습은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수집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CCTV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요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설시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사안에도 충분히 원용이 가능한 그런 설시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까 감사원이 얘기한 그 운행정보 기록 장치만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반박입니다. 당시에 기관사분들이 정리를 해주신 내용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 2인 승무만 가지고 2인 승무의 경우에는 CCTV가 있어야만 뭐 누가 조작했는지 확인 가능하다, 이런 게 감사원 주장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맥락을 떼놓고 얘기하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걸 굉장히 전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안전을 예방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미 사고는 발생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지을 것인가에 있어서 운행정보 기록 장치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사를 해서 책임을 밝히려는 입장에 치중한 일단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고, 다른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1인 승무로의 전환, 이런 것들의 경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하고, 그리고 뭐 철도공사도 그렇고 다른 철도 운영자들도 1인 승무로 교체할 예정에 있다라거나 아니면 2인 승무를 하더라도 기관사별 운행 구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제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운행정보 기록 장치는 뭐 디지털 기록 장치라서 아날로그로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운행정보 기록 장치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변화하고 신형이 도입되고 이렇다라는 부분을 제가 그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관사분들이 충분히 반박을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도 전방 주시만으로도 파악 가능한 내용들에 대해서 마치 운행정보 기록 장치가 아니라 전방뿐 아니라 운전실 내부를 다 비치는 CCTV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운전실 CCTV가 아무런 예외 조항 없이 의무화가 되었을 때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법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사실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과연 기본권 침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50페이지로 가시면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를 살면서 일정 부분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뭐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다. 그런데 열차나 뭐 버스 타면 담배를 못 피죠. 그럼 나의 흡연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다 위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정도 사람의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다른 데 설치된 CCTV 얘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었죠. 수술실이나 뭐 이런 데도 보육교사나 우리 의사들도 계속 기본권 침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까지 제한하면 그때부터는 제한이 아니고 침해라서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잉금지 원칙이고, 그거는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이제 없어도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돼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 2, 3, 4로 50페이지부터 제가 쭉 설명을 해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런 건데요. 목적의 정당성부터 제일 간단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과연 이 공공적인 시각에서 적합한가라는 것입니다. 이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장할 수 있어요. 애초에 CCTV 다는 그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일단은 뭐 안전 예방, 사고 예방 이런 거는 일단 뭐 좋은 얘기니까 그거는 일단 인정하고 넘어간다 치더라도, 그 다음부터 나오는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단의 적합성이라는 거는 이 CCTV를 달아서 달성하려는 그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는데 CCTV가 과연 맞는 수단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목적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사고 예방도 얘기하고 있고 안전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CCTV를 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아까 다른 분들도 풀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여러 번 양보해서 아까 처음에 책임 소재를 집어내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CCTV가 그들에게는 좋은 수단일 수 있겠죠. 그런데 철도 안전을 놓고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죠. 안전을 제고하는데 이 CCTV가 기관사와 기관사의 업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설득이 안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CCTV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내가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목적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기관사의 직무 스트레스나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수단을 갖다 다는 셈이 되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이 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 왜 그러냐면 주로 침해의 최소성만 강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침해의 최소성은 기본권을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순간에도 가장 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CCTV를 달아도 어디까지 비추게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조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전체 몸을 찍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든지 뭐 특정한 부분만 찍게 해야 된다라든지 라고 하는 조항하고 그냥 CCTV를 전체를 다 비출 수 있게 달아야 된다라는 조항을 비교해 보면 다 비추도록 무조건 강제하는 거는 당연히 침해 최소성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고요.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뭐 아예 달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거나, 지금 현행법이 그런 것이죠. 아니면은 단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만 비출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장치를 둔 조항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더 낮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침해 최소성을 피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행령에서 안 달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법 조항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없애버리면 무조건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침해 최소성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3페이지의 법익의 균형성은 그냥 앞에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으면 당연히 위헌 소지가 따라오는 것이라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다른 이제 사안들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2017년에 국토부에서 타워크레인 운전실에도 CCTV 설치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한번 보류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좀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54페이지로 가시면 여러분이 이 논의를 하시면서 많은 내용들을 들으실 겁니다. 뭐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한 사례들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뭐 합헌이라고 한 사례들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은 맞는데 사실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합헌이라고 했는가? 예외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CCTV 5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여기서는 CCTV를 달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면 달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철도안전법이랑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만약에 우리 철도안전법에 이런 조항을 가져와서 합헌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면은 운전실에서 일하는 뭐 종사자들이 반대하면 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으면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그건 또 합헌이라고 하겠죠. 그런저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헌재가 CCTV 합헌이라고 했다라는 내용으로 퉁치면은 그건 조금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56페이지에 가면은 이 상위법을 일탈해서 시행령의 그 예외 조항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일각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좀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반박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모법에서는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행령에서 예외 조항을 두냐? 시행령이 잘못됐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모법에서 애초에 운전실에는 반드시 달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데서 다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해서 어디에 달지를 특정해서 정하는 방식으로 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할 필요가 있으시면은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너무 길게 좀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대신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상황을 보지만 이게 한번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진행을 해버리면은 전보할 수 없는 손해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제가 기관사는 아니지만 기관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살, 그리고 사고를 냈을 때 어떤 형사처벌과 과태료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직무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는지, 그게 안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나 기사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CCTV를 밀어붙일 때 사실은 안전이라고 얘기하지만 CCTV를 달면 과연 더 안전해지는지에 대한 근거보다는 책임 소재를 더 밝히기 쉽다라는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논거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해버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람 그 노동자 한 사람들의 그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부분은 이미 발생하면은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하게 신중하게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간과되고 있다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수년 동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될 때 이후에 이제 이런 법적 소지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것의 하나로 이미 은행정보기록장치에 그 예외 조항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거를 충분하게 왜 그 조항이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걸 없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의무화가 정답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